1988년 3월 24일 밤, 남편 해롤드는 친구의 총각 파티에 가기 위해 외출을 한 상태였고, 아내 데비와 딸은 집에 머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해롤드가 전부인과 낳은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 갈 때 빌렸던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데비는 그런 공항에 자신이 차를 몰고 태우러 가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데비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해롤드와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하려 했을 때 해롤드의 딸에게도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딸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며 즐겁게 살기도 바쁜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데비는 가정을 놓고 다른 남성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해롤드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고, 술을 끊으며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데비와 해롤드는 다시 돈독해지며 정상적인, 원래 생각했던 그런 결혼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해롤드의 지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총각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파티에 참여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남편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보니 너무 피곤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누워있는 데비를 발견하고는 전화기를 찾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 범인이 욕구를 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무사히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데비의 상황과는 반대되게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 어디에서도 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강제로 들어왔다는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사용된 도구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었고 데비 옆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용의자는 남편이죠. 해롤드는 전날 밤 10시부터 파티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답했지만 여러 가지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파티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떠나서 여자친구 집에 갔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 경찰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여자친구 집에서 4시 30분에 나와 집으로 출발했고 데비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얌전히 있었다 보니 아마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장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 데비 또한 바람의 정황이 보였고 돈이라는 남성과 만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돈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엄마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새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데비의 엄마는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배달되는 물건들에 끼워서 넣어지도록 했고 기사와 잡지에 실리도록 했으며 TV에서도 다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딸이 살던 지역까지 이사를 해서 끈기 있게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 그리고 수사의 결과 1996년 마이클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한 제보를 받습니다. 스콧 피즐이라는 남성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마이클은 복역 중이었는데 출소를 하고 데비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그는 누가 연관이 있는지 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제보자는 데비의 집에서 반마일, 스콧은 바로 맞은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이 차고에서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스콧이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 저지른 것 같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 얘 또 상태 안 좋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말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데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그것을 보자 팟하고 스콧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범죄에 몸담고 있었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마이클은 출소되고 나서 모든 것을 경찰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스콧 피즐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건이 있고 아칸소주로 이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스콧의 DNA가 데비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소되었습니다. 1999년 스콧은 유죄를 인정하고 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의심을 했었죠. 집이 너무 깨끗해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심을 말입니다. 그런데 스콧과 데비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 시간, 그 시각,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데비였던 것뿐이었습니다. 데비의 집에 들어간 스콧은 돈이나 가지고 나올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데비가 자신을 놀래키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스콧은 후에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날 그는 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남편은 분명 엄청난 중압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사건 이후부터 술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나쁜 거지만 하필 거짓말하고 나간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참. 이러한 사건들 보면 정말 어머니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이후에도 재단 같은 것을 만들거나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삶을 보내고는 합니다. 데비의 어머니 역시 단체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나 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마치 장난처럼 재미삼아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정말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던 스콧 피즐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